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를 보겠습니다. 자, 실기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 여러분들 교재 3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1단계가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아래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사이트가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인데 뭐 네이버에서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검색하면은 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직접 사이트 주소를 치고 가실 분들은 거기 주소가 나와 있죠. 그 치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메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가셔가지고 우측에 보시면은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그 실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칠 때 사용하는 그 실기 프로그램이 요 K랩이거든요. 요거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하단에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실행할게요. 바로 실행.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21초 남았습니다. 20초, 19초, 18초. 기다려 볼게요. 네, 다운이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 보기에서 네, 실행 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권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동의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그리고 다음 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설치되는 동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 하면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2017년인데 아직 2017년 버전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보통 3월 달 돼야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강좌가 2월이라 가지고 아직 그 3월 버전, 3월 달에 3월 달 2017년 버전이 나올 건데 2017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은 자,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메인 화면이 나오고 급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험이 회계 1급이니까 회계 1급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교재는 320페이지 펴보세요. 자, 320페이지 보시면 4단계죠. 자, 드라이브는 C의 K랩 DB라고 되어 있죠. 요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내용들이 C 드라이브의 K랩 DB 폴더에 저장이 될 거예요. D 드라이브를 하시고 싶으면 D로 선택하시면 되고, G 드라이브 뭐 H 요거 하고 싶으면은 해당하는 드라이브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회사 코드 옆에 요거 구름 표시 있죠? 눌러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근데 프로그램을 처음 깔았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하나도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 회사 등록 있죠?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회사 등록을 누르세요.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회사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23페이지에 회사 등록과 관련된 그 메뉴 설명이 나와 있고, 요거는 필수 예제. 327페이지의 필수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보시면은 주 서비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다. 단기의 회계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다.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을 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건 어렵지 않은 건데 그냥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자, 회사 코드는 몇 번으로 하래요? 1000번. 그다음 회사명이 주식회사 서빈이죠. 자, 구분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회계 1급 시험은 무조건 법인이에요. 그럼 사용할 거죠? 예, 0번. 자, 기술을 넣어야 되는데 개업을 2011년에 했죠. 2011년이 1기이고 2012년 2기, 2013년 3기, 2014년 4기, 2015년 5기, 2016년 6기, 2017년은요 7기가 되겠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사업자 번호가 128-8141-031 법인 등록번호는 110-111-3816-943 대표자 명의 조현석 대표자 주민번호는 문제 없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 사업장 주소 옆에 구름 표시 눌러요. 우편번호 검색이 나오죠? 강남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도곡로죠? 그러면은 서울로 선택을 하시고 검색어에 도곡로 도곡로 78길 검색하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요. 제가 그 신주소 검색할 때 제일 그 짜증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도곡로 띄우고 하면 안 돼요. 붙여서 78길 쳐야 돼요. 그래야지 검색이 돼요. 78길 6이죠. 6.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본점 주소. 본점 주소도 사업장 주소하고 똑같죠?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업태. 업태는 제조. 종목이 의약품. 주 업종 코드는 맨 밑에 보세요. 업종 코드가 24230 돼 있죠. 그래서 F2를 여기 지금 여기 구름 표시 있잖아요. 구름 표시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가 F2키예요. F2키를 누르면은 구름 표시가 눌러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업태 종목을 검색하면 돼요. 의약품 하면은 여기 있죠. 2423 제조 완성 의약품 업종 코드가 242301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문제에서 코드 번호가 몇 번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코드를 직접 쳐셔도 되세요. 자, 그다음 사업장 전화번호는 02-8175에 5000. 그다음 팩스 번호는 02-8175에 5001번. 자, 법인 구분은 내국법인. 뭐 이런 거는 그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법인 종류도 안 건드려도 되겠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하면 돼요. 중소기업이죠. 안 나와 있네. 네. 별말이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설립연월일이 언제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안 나와 있죠. 설립연월일은 뭐냐면요. 법인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 법인 설립한 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은 그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잖아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최초로 만든 그날 그게 법인 설립한 날이단 말이에요. 설립한 연월일은 등기부 등본상의 설립 연월일을 이야기하는데 뭐 시험에서 별말이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얘도 개업 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죠. 며칠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2011년 2월 1일. 폐업 연월일 뭐 폐업 안 했죠. 이제 개업했는데. 자, 사업장 동코드 문제에서 별말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본점 동코드도 안 넣어도 돼요. 굳이 넣는다라고 하면 지금 동이 대치동이죠. F2 누르고 대치 치면은 대치동 치면 서울 강남구가 나오죠. 본점도 이렇게 대치동 치면은 서울 강남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사업장 동코드하고 본점 동코드를 치면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가 자동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문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세무서가 삼성세무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F 누르고 삼성세무서 이렇게 검색해서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지방세 법인 구분 이것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으면은 아니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깔았으면은 회사 등록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닫고 나오세요. 이 닫고 나오시면은 모든 메뉴는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저장 마지막에 입력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코드에다가 다시 요 구름 표시를 눌러볼게요. 단축키가 F2거든요. F2키를 눌러보면은 1000번의 주식회사 서빈회사가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기초 정보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에서 회사 등록, 회사 등록은 방금 했죠? 네, 방금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래처 등록이죠? 요 메뉴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주로 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처 등록을 미리 등록해 놓는 메뉴인데, 자, 이 메뉴는 여러분들 교재 330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메뉴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 333페이지 가보면 필수 예제가 있죠. 자, 이 필수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게요. 1번에 일반 탭에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일반 거래처 탭이 있고 금융기관 탭이 있고 신용카드 탭이 있거든요. 자, 거기 일반 탭에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거래처 코드 번호가 101번이고 거래처명이 주식회사 우리 종합 상사.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동시로 하면 돼요. 사업자 번호가 21401-68998. 대표자 성명이 이수길. 그 다음 업태가 도매. 종목이 의류. 자, 주소가 있는데 주소는 F2 누를게요. F2 누르고 서울이죠. 만양로 102. 메뉴에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102번. 주식회사 세경상해. 사업자 번호가 12881030441. 대표자 성명이 이세경. 업태가 제조, 종목이 의류. 주소가 있는데 주소는 우편번호 안 쳐도 되니까 그냥 좀 생략을 할게요.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78길 7 대치동.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치면 돼요. 자, 그다음 3번. 3번은 거래처 코드 번호가 103번. 서초산업. 사업자 번호가 11203850888. 대표자 성명이 이성실. 업태가 도매. 종목이 기계. 주소가 서울 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234길 24 봉천동. 자, 그다음 104번 세경상사. 사업자 번호가 10818519881. 그다음 대표자 성명이 이세한. 업태가 도매. 종목이 펌프. 그다음에 주소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여의도 태영 빌딩.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5번에 주식회사 성실 사무기. 사업자 번호가 60681552110. 대표자 성명이 김희정.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사무기. 주소가 서울 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41 나길 3 갈현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201번은 주식회사 세한오피스. 사업자 번호가 10681435567. 대표자 성명이 김민성. 업태가 도매. 종목이 문구. 주소가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8길 20의 청담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볼게요. 7번에 202번 안산물산이죠. 사업자 번호가 13315668873. 대표자 성명이 김장성. 업태가 도매. 종목이 사무기기. 주소가 서울 특별시 강북구 노회로 69 수유동 대성빌딩. 자, 301번 김인성. 개인거래처예요. 개인거래처는 주민번호 입력하라고 돼 있죠. 701013124702로
끝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 주민번호로 기재한 거는 여기 주민기재분에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8번 문제까지가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였었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자, 일단 9번 문제가 요 금융기관 있죠. 요 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 번호가 98001이죠. 이 금융기관 거래처는 요 하단에 보면 거래처 코드 입력이 98000부터 99599번까지만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101 이런 거 안 돼요. 네, 그래서 1을 치면은 앞에 98이 붙어요. 98001. 2를 치면 9800이, 1을 치면 98111. 그래서 앞에 98이 먼저 부여가 98이라고 하는 번호가 먼저 부여가 되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은. 그 9번은 거래처 코드 번호가 98001이니까 1 치고 엔터 치면 9800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이 신한은행. 자, 보통의 금이죠. 그다음 계좌번호가 1678-36-781955. 자, 계좌 개설은행이 신한은행이죠. F2 누르고 신한. 자, 그다음 예금의 종류가 뭐예요? 보통의 금이잖아요. F2 여기 보통의 금 이렇게 치면 돼요. 보통의 금.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 신한은행에 대해서 입력을 해봤는데 이거 뭐 특별한 거 없죠. 이것도 있는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시면 10번 신용카드 탭에 거래처를 등록하시라고 됐죠. 이것도 이 메뉴에다가 등록만 하면 되는데 거래처 코드 번호가 99600이죠. 신용카드는 여기 99600부터 9999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9960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0번만 쳐봐요. 그럼 99600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자, 그다음 거래처명이 삼성카드. 그 다음에 유형이 있는데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죠. 그 카드가 유형을 매출로 선택하면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을 드시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그 삼겹살 집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카드한테 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자 입장,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여러분들이 끊는 그 카드의 카드사가 매출 카드사죠. 예, 돈을 받는 거래처니까 매출로 넣는 거고, 매입은 여러분들 물건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그 회사에 있으면 보통 법인카드로 물건 구입하잖아요. 물건을 살 때 쓰는 카드가 매입 카드겠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구분이 매입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매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안 넣어도 되겠고, 카드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3번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카드 번호를 넣어야 되겠네. 카드 번호가 4890-2143-5789-1245.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은 1번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면 99601이 찍히고, 카드가 국민카드. 그 다음에 유형이 뭐예요? 매출이죠.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가 있는데, 예, 그 국민카드하고 거래를 트잖아요. 삼겹살집이. 그러면 가맹점 번호를 줘요. 그래서 그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죠? 1298456. 자, 입금 계좌가 있는데 그 입금 계좌는 7번의 결제 계좌를 선택하면 되겠고, 여기 F2 누르고 신한은행이죠. 뭐 계좌번호가 있는데 이거 F2 눌러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신한은행 거래처 있잖아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9번에 등록한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도 다 해봤는데 이거 입력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메뉴에다가 입력만 잘 하시면 되겠고, 이 거래처 등록에 입력된 내용들은 그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전폐입력이랑 메인 매출 전폐입력 그런 거 배울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입력하는 거래처에 거래처에 그때 입력하는 거래처 있잖아요. 예, 그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입력한다라는 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의 세 번째 계정 감옥 및 조교 등록 있죠.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 여러분들 교재 337페이지에 나와 있고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 문제는 340페이지 보세요. 340페이지 필수 예제.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프로그램에는 계정 과목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놨는데 이 등록을 아무런 체계 없이 한 게 아니라 왼쪽에 보면 계정 체계가 나와 있죠. 예, 그 체계별로 순서대로 부여가 돼 있다라는 거. 계정 체계를 보면은 메뉴에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 투자자산은 176번부터 194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뭐 해당하는 쪽으로 메뉴 그 코드로 바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19번인데 230번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230을 클릭하면은 바로 글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계정 과목을 찾고 싶다. 그럼 컨트롤 F를 누르고 상품을 찾고 싶으면 상품 클릭하면 돼요. 그럼 상품이 어디 있어요? 상품. 상품자 들어가는 게 다 검색이 되죠. 146번의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은 아무렇게나 그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은 이렇게 코드로 관리가 돼요. 코드 번호를 여러분들이 치고 나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품의 코드 번호가 146번인데 이 146번이라는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필수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아래 내용을 참고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하시오. 1번에 코드가 537이죠. 그럼 코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537을 쳐요. 그럼 537로 바로 가죠. 이렇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비어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있고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력하면 돼요. 쓰면 돼요. 여기다가. 자, 계정 과목이 하역비죠. 하역비 클릭하시고 성격은 문제에서 5번의 재적용비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여부는 사용할 거죠. 적요가 있는데 적요 등록사항은 현금 적요 1번에다가 1번 치고 하역비 비용 예상 이렇게 치라고 돼 있죠. 근데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일반 전표입력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시험에서는 현금 적요에다가 등록하라고 하면 그냥 등록하면 돼요. 적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요라고 하는 말은 적당히 요약해 놓은 거를 적요다라고 해요. 하역비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계정 과목을 쓰는지에 대해서 미리 그 등록을 해두는 거단 말이에요. 네. 현금 적요는 나중에 우리가 전표입력이라는 거 배울 건데 현금 거래에서 이 하역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발생하는 건지 미리 그 내용을 적당히 적어두는 거. 그게 적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잠깐만 1번 했죠. 1번 다 했어요. 그래서 현금 적요 1번에다 하역비 비용 계상 적으라고 하면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2번에 회사는 차량을 운영 리스로 임차하였다. 기타 보증금 대신 리스 보증금 계정을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해당 계정 과목명을 수정하고 다음 사항에 등록하시오. 자, 코드가 234번이죠. 코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234를 쳐요. 기타 보증금이 있는데 요거를 리스 보증금으로 바꾸라죠.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요는 현금 적요 1번에다가 리스 차량 임차 보증금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3번 회사는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새로운 계정 과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계정 과목 및 적요를 등록하시오. 코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420번 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중국 수출 이렇게 치시고 성격은 1번 매출. 자, 적요는 대체 적요에다가 넣으라죠. 대체 적요 1번에다가 중국 제품 수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 리스료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한다. 해당 항목의 아래의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자, 그럼 코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853번을 칠게요. 그럼 853번으로 바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계정 과목을 차량 리스료 이렇게 치면 되겠고 성격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비.
자, 5번에 특허권 대신 산업재산권 계정을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해당 계정 과목명을 수정하고 다음 사항에 등록하시오. 코드가 219번이죠. 그럼 코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219 이렇게 치고 갔더니 이 계정 과목은 적색으로 돼 있죠. 이 적색 계정 과목은 수정이 안 돼요. 여기 봤더니 수정이 안 되도록 돼 있죠. 근데 굳이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하고 F1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메뉴가 열리죠. 여기다가 산업재산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일반, 사용 여부는 뭐 사용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가목 및 적요 등록, 이걸 살펴봤는데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뭐 바꾸라면 바꾸면 되겠고, 뭐 등록하라고 하면 등록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 등록 있죠. 여기 있는 메뉴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여기 환경 등록이라고 있는데 이 환경 등록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회사 등록이나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문제로 나와요.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나오니까 방금 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할 줄 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제2장 가보면은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 메뉴단 말이에요. 이 메뉴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이론을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시고 바로 어디로 가시냐? 제2장 말고 제 2부 전표 관리로 갈 건데 교재 377페이지쯤에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제 2부 전표 관리가 있죠. 그리고 제 1장에 뭐가 있나요? 일반 전표 입력이 있죠. 자,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거는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